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제 뒤로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나요? 어제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공기도 상당히 깨끗하고 가시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 뒤에 펼쳐지는 한강이 제 눈앞에서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곳에서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런 한강뷰를 보니까 복잡했던 제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지는데요. 이렇게 편안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강뷰가 보이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한 신문기사에서는 한강뷰의 가치가 적어도 5억에서 10억 이상 간다라고 나오는 기사들도 많은데요. 이런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있는 이곳은 한강뷰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는 국제업무지구 개발 예정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는 현대차 UAM 연구소가 개발을 위해서 철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제가 있는 곳이 어딘지 바로 아실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위치한 곳은 원효로 4가, 그 중에서도 풍전아파트 옥상에서 한강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효로 4가가 원효로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건너편에 국제업무지가 위치하고 있고 한강뷰가 보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효로 4가를 원효로 중에서도 가장 1입지라고 꼽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풍전아파트가 있는 이곳은 풍전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었었던 곳인데요. 이 일대의 풍전아파트 재건축의 동의율은 99% 이상이 되지만 사실상 사업성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일대를 묶어서 재개발, 전체적인 재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한강이 보이고 국제업무지구와 현대자동차 UAM 개발 호재가 있는 원효로 4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의 면적이 한 15만 평 정도 되거든요. 15만 평이라고 하면 우리 삼성역, GBC,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이 대지 면적이 한 2만 4천 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 한 6배 정도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왔을 때 일자리 창출, 상주 인구가 약 30에서 4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규모 업무지구가 조성이 되면 그 일대, 그 주변으로는 상주 인구의 약 10% 정도, 최소 5% 이상의 배후 주거시설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현재 그 국제업무지구,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 주변으로 배후지가 없어요. 배후지가 없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원효로밖에 없다.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보면 일부 이제 주거시설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 세대수가 한 4천에서 5천 세대밖에 안 되는데 30만 병에 5%만 한다 하더라도 15,000세대 이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업무지구 안에는 한 5천 세대 정도 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원효로 일대, 국제업무지구가 가장 붙어 있는 원효로 일대에 적어도 한 6천 세대 이상, 6천에서 8천 세대 정도 되는 규모의 배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주거 시설이 들어와야 국제업무지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이고 원효로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나 원효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런 가치들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많은 일단 원효로 2가부터 4가까지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움직임들은 원효로 2가는 공공재개발 반대하고 신통으로 가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원효로 3가는 신통으로 가되 이제 원효로 이제 4가의 일부분 풍전아파트 일대와 같이 묶어서 통합으로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죠. 원효로 4가 풍전아파트 일대는 사실 풍전아파트가 재건축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었고 이제 조합도 설립된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이 안 돼서 이제 재건축이 아직 굉장히 이제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일대의 동의율이 한 80에서 90% 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효로 3가 신속통합 추진하는 구역과 묶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원효로 4가 일대 그 소유주분들은 더 좋은 사업 수익성을 받아갈 것이고요. 원효로 3가의 신통으로 재개발 추진하시는 분들은 동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분들도 원효로 3가와 원효로 4가 풍천아파트 일대를 재개발을 묶어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 지역입니다.
원유로 3가, 원유로 3가 신속통합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투자하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투자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실투자 금액이 한 4억에서 5억 이상 들어가는 지역으로 이미 좀 일부 좀 금액이 많이 올랐고요. 원유로 4가의 모아타운 선정 지역도 이미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죠. 거기도 실투자 금액이 한 4억, 5억 이상 들어가니까 짧은 기간에 좀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풍전 아파트 일대는 아직까지 풍전 아파트 재건축 이 움직임 말고는 다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사실상 거의 붙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니다. 그렇지만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왔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배후지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이고, 가장 중요한 한강뷰가 보일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아직 용산에 투자하고 싶으신데 투자금이 좀 부족하셨다거나 아니면 아직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초기 재개발 추진 구역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유로 4가 풍전 아파트 일대를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지금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서 이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5년도에는 이제 국제 업무지구의 앵커 개발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욘드 조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발이냐면, 해당 구역에 업무시설도 넣고 주거시설도 넣고 문화시설도 넣고 상업시설도 넣고 한 구역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30분 이제 도보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비욘드 조닝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적인 그런 도시 개발이었다면 비욘드 조닝은 수직적인 개념의 도시 개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제 업무지구 주변은 상주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거기에 협력사까지 하면 그 이상 될 거고, 그 주변으로는 굉장히 이제 상가라든지 이런 업무시설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일대는 아마 이제 국제 업무지구가 조성이 완료가 되면 24시간 사람들이 항상 붐비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아파트를 바라보시고 이제 토지 지분을 이제 다세대 같은 빌라라든지 이런 투자도 괜찮으실 수 있는데,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싶으신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상가 분양을 받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일대 국제 업무지구 바라보는 이 일대의 재개발을 바라보시고 근생 용도의 이제 상가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가지고 계신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GBC죠. 강남 업무지구 내의 업무시설의 평당 임대료가 최소 20만원 이상이거든요. 최소 30만원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가 용산 10년 후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개발이 돼서 상가와 업무시설이 조성이 되고, 그 업무시설의 임대료가 강남이 20만원 정도, 최소 20만원이고 판교가 한 1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10년 후에 용산 이 일대의 평당 임대료가 얼마가 될 것이냐. 지금 현재 20만원으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한 30평 정도만 돼도 600만원 이상의 임대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이 일대가 그렇게 될 거거든요. 안정적인 이제 월세 수익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원유로 3가나 4가 쪽에 근생 토지 지분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여기가 원유로 다목적 이제 체육관 요 일대가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오면 주 출입구가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보시면 이제 원효대교 넘어오는 이제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아마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도보동선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효로 3가 4가 이 일대가 그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쪽이 이제 신창동인데 여기에 이제 높이차가 한 10m 이상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10m 이상 난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1층 같이 보이지만 여기가 이제 나중에 개발이 되면 지하 2층이나 지하 1층이 될 것이고, 우리가 보는 2층, 3층의 높이들이 이제 지하 1층, 실제 1층, 건축물 대장상으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하는 용적률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하의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1층 같이 사용하는 이 공간이 용적률이 포함이 안 되는 공간으로 개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아까 상가 말씀드렸잖아요.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가나 근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동일하게 상가나 근생 업무시설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하 공간이고 이 원효로 대로변 전체가 이제 근생이나 업무시설, 상가로 이제 상가시설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개발되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반면에 상가를 보유하신 분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상가를 갖고 계시는 이제 조합원 분들한테는 상당히 넓은 면적의 이런 뭐 혜택이랄까? 넓은 이제 상가들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좋지만 이 원효로 3가나 4가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근생 같은 이제 근생 시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중에 한 10년 후에는 굉장히 좋은 이제 월세가 나올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